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서 좀 가져온 내용인데요. 단순히 뭐 돈 버는 기술 이런 걸 넘어서요. 부를 쌓고 또 그걸 유지하는 과정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좀 깊게 파보는 거죠.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대비가 등장합니다. 네, 평생 관리인이었는데 90억 원 넘는 자산을 남긴 로널드 리드라는 분하고요. 아, 네네. 또 하버드 MBA까지 나온 금융 엘리트였는데 파산한 리처드 푸스코네. 네, 맞아요. 그 두 사람 얘기. 이 두 분 이야기에 오늘 저희가 나눌 핵심 메시지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듣고 나시면 아마 돈을 대하는 방식을 좀 새롭게 보게 되실 겁니다.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자료들이 보면 뭐 금융 지식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시간, 이 부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뭐 성공 공식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어쩌면 더 본질적인 통찰을 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먼저 그 두 인물 이야기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평생 뭐 주유소 직원, 또 백화점 관리인 이렇게 일하신 로널드 리드가 90억 원 이상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 이게 들어보면 정말 놀랍도록 단순해요. 뭘까요? 지독하게 절약하고 받는 월급으로 꾸준히 그 흔히 말하는 우량주유 있잖아요. 탄탄한 대기업 주식들.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아, 꾸준히요. 네. 그리고 수십 년간 그걸 그냥 안 팔고 갖고 있었던 거죠. 금융 전문 지식 뭐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인내심하고 꾸준함, 이 행동 원칙이 있었던 거죠. 이야, 정말 그 반대편에 있는 인물이 바로 리처드 푸스코네인 거죠. 그렇죠. 하버드 MBA 출신의 뭐 금융 임원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네. 문제는 과도한 빚,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네, 그걸로 뭐 초화 생활을 유지하다가 결국 2008년 금융위기라는 그 변수, 이걸 예측 못하고 그냥 파산해버렸죠. 허.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참 명확한 것 같아요. 금융에서의 성공은 뭐 IQ나 학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죠. 결국 머리보다는 꾸준한 행동, 습관,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런 버핏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통 뭐 투자의 귀재, 가치 투자의 대가 이렇게만 떠올리는데 네네. 이 자료는 버핏의 부를 만든 진짜 핵심 동력이 좀 다른 데 있다고 지적을 해요.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네. 현재 가진 자산의 95% 이상이 65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점이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버핏의 성공이 뭐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내서가 아니라 그냥 괜찮은 수익률을 정말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중요한 건 중단 없이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중단 없이. 그게 중요하군요. 네, 특히 중단 없이가 핵심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중간에 막 공황 상태가 와서 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저 푸스코네처럼 파산해버렸다면 지금의 버핏은 없었겠죠. 그렇겠네요. 결국 그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것. 그 생존 자체가 엄청난 전략이라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꾸준히 있었더니 복리 효과가 마법을 부린 거죠. 그러네요. 아, 또 시장 변동성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 시장이 막 크게 떨어지면 꼭 벌금 내는 기분 들거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자책감 들 때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근데 이 책에서는 관점을 확 바꿔서 시장 변동성은 장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내야 하는 입장료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디즈니랜드 가려면 입장권 사야 하듯이요. 네. 근데 사실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이건 입장료지 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이기가 이게 참 쉽지는 않죠.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변동성을 막 예측하거나 피해야 할 어떤 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높은 장기 수익을 얻으려면 치러야 하는 자연스러운 비용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시장이 하락할 때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다 팔아버리는 대신에 이건 장기 투자의 그냥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좀 담담하게 여기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심리적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개념이 이성적 계획이랑 합리적 계획을 구분하는 거였어요. 네네. 수학적으로는 가장 완벽하고 수익률도 제일 높은
이성적인 계획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계획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하다면 그건 나한테 좋은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뭐 스프레드시트가 아니니까요. 늘 감정의 영향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론상 최적의 수익률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감당 가능하고 그래서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 이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계속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결국엔 당신을 밤에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계획, 그게 당신한테 가장 현실적이고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계획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정말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곧 경제 위기가 온다. 주식시장 거품이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왜 더 설득력 있게 들리고 좀 더 똑똑하게 느껴질까요? 왜 그럴까요? 아, 그 점도 흥미로운데요. 자료에 따르면 비관론은 당장 행동하라가 촉구하잖아요. 위험하니까 피해라, 이런 식으로요. 이게 우리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 생존 본능. 네. 반면에 장기적으로 경제는 성장할 거야 같은 낙관론은 당장의 행동보다는 미래에 대한 믿음, 또 인내 이런 걸 요구하죠. 그리고 또 불을 쌓는 건 오래 걸리지만 잃는 건 정말 한순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갑작스러운 손실이나 위협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위험을 인지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비관론의 그 강력한 매력에만 빠져서 역사가 증명해온 장기적인 성장의 기회까지 놓치지는 않도록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우상현이 왔다는 점,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이게 돈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조언이라기보다는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한 깊은 탐구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또 감정, 이런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히려 현명한 금융결정이 시작된다. 뭐 이런 메시지 같아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결국 당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거라고 봐요. 뭐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복잡하고 화려한 원칙 말고요. 그냥 오직 당신 자신에게 솔직하고 당신을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평생 동안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하고 실용적인 원칙. 그거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이 현재 이성적이라고 굳게 믿고 따르는 금융 원칙이나 계획 중에 혹시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